반갑습니다. 자, 채널 W 마트 정육점 창업하실 분들 구멍가게 이야기. 자, 오늘도 한번 참고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올리는 영상은 저의 그냥 경험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틀린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니까 자, 한번 봐주세요. 일단 정육점 얘기만 해볼게요. 정육. 자, 정육하면은 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트, 직접 하시는 분들, 로드샵,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 나의 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상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일단 손님을 대하는 응대, 고객에게 대하는 응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무조건 마음에 들잖아요. 본인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기는 생물이고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식은 일단 믿음감이 가는 사람한테 살라 그래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느 분은 나 외에 다른 분을 찾잖아요. 보통 그 고객은 그 찾는 분, 그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백화점 가서 친절하게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옷을 사는데 그러면 그 아가씨가 기억에 남죠. 다음에 갔을 때 그 아가씨가 없으면 뭔가가 허전하고 뭐 괜히 옷 사기가 좀 망설여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고기는 더욱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큰데 가면은 정육점 큰데 서울 가잖아요. 그러면은 명찰에다가 확실한 자기만의 명함이 있습니다. 명찰이. 여기다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가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강남 쪽이나 뭐 이쪽으로 가면 로드샵 가면은 엄청 크게 하는데 그쪽은 멤버십 비슷해요. 그분들은 한번 먹으면 꽃등심 툭불짜리 같은 것도 기십만 원 그냥 우습게 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원한테 살라고 해요. 요즘 추세가 큰 매장은 이제 멤버십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또 요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숙성 반복도 워터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자, 그게 뭐냐, 워터 에이징은 뭐냐면은 물속에다가 소고기를 담궈 놓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1도면 1도, 0도면 0도, 거의 0도 정도 맞추는데 0도에 딱 놓고 숙성을 이빨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맛이 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숙성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육즙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터 에이징이라고 그게 이제 기본 필수로 정육점에는 이제 있어야 되고, 드라이 에이징은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되게 비싼데 그 안에서 드라이로 고기를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대세예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샵 이런 데도 1인을 위한 코너가 있어야 돼요. 지금 소가족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동네가 이용하시는 고객이 무엇을 하나, 아니면은 가족이 많은가, 이 동네가 원룸촌인가, 뭐 시장인가, 이런 걸 본인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이제 마트나 뭐 로드샵이나 똑같이 1인분 소량을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그게 요즘 대세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 대패 삼겹살 같은 거 보면 포장으로 딱 이쁘게 해갖고 1인분에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한짝으로 해서 진열을 해놓으면 잘 집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자, 정육점도 이제 요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해요. 옛날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또 칼 없는 정육점도 있잖아요. 셀프로 싹.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나도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외국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러시아, 중국, 양갈비도 알아야 되고, 양갈비. 그 다음에 외국 애들은 이제 볼라전각 같은 거, 볼라전각 싸잖아요. 걔들은 한번 사가면 10kg, 5kg 이렇게 사가요. 대신에 가격을 싸게 하면 돼요. 싸게 해서 팔으면 엄청 많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트 하면서 저희 마트 앞에 9,900원짜리 한우가 생겼어요. 3등급한 한우 알죠? 소고기 매출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건물 앞에 러시아 애들이 좀 살아요. 많이 살진 않는데 몇 가구가 살았는데 어느 날은 걔들이
고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볼라 정각을 큰 거를 10kg씩 비닐봉지에 들어서. 그래서 걔들도 한국말 좀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샀냐?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9,900원 키로에. 오늘이 2019년 12월 1일이니까 2019년 9월경에 그 러시아애를 잡고 물어본 거죠. 이거 얼마에 샀고 어디서 샀고 이랬더니 여기서 버스 타고 가갖고 사면 되게 싸게 거의 도매 가격으로 사오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이제 박스로 사야 돼요. 박스는 이제 덩어리로 사야 됩니다. 덩어리로 사야 되는데, 왜냐면 일반 매장에서 소고기, 불고기거리 살려면은 싸게 팔아도 1,650원, 걔들 1,500원 정도, 1,500원, 키로에 15,000원, 뭐 16,500원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상대로. 근데 러시아 애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9,900원이면 엄청 싼 거였어요. 9,900원에 싸니까 직접 그 러시아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같은 정육점,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면 갖다 주는 시스템이더라고. 택배비 받고 택배로 보내는 러시아 애들 전문으로 하는 그 물류 애들이 있고, 정육점도 하면서 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뭐 차비가 드니까 애들이 전화로 택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박스로. 근데 박스밖에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딱 따져보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오케이, 갖고 오라고, 나한테 사라고. 그럼 내가 잘라도 주고. 그래서 나는 전략을 바꿨죠. 애들한테 이해를 시켰죠. 내가 같은 가격으로 주겠다. 같은 가격으로 주는 대신에 잘라주고 다짐 육도 애들 많이 먹거든요. 민치 많이 먹는데 제가 민치도 해주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한 사람을 잡았어요. 처음에 그때 한 5kg 막 이렇게 사가더라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갔고, 소문이 나갔고 그 러시아 애들이 다 옵니다. 온양에 있는 러시아 애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와요. 왜냐하면 얘들은 박스로 받아서 지들이 다 녹여서 칼로 자르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잘라주고 또 믹스까지 해주니까. 다짐육 걔들은 믹스라 그래요. 믹스 해달라고. 그리고 키로씩 파니까 얘들은 한 번 시키려면은 여러 명이 돈 모아갖고 막 20kg 30kg씩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면 1kg 2kg도 다 팔아줬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팝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러시아 애들 집에서 밥 해 먹는 애들은 거의 우리 집에 온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팔아요 지금. 그래서 한우 매출이 그 앞에, 우리 가게 앞에, 마트 앞에 9,900원짜리가 생겼지만 장사가 안 돼서 많이 자괴감을 느꼈죠. 뭐 마트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고기 매출이 떨어지니까 좀 속상했었는데, 그 러시아들을 잡으면서 반전을 해서 많이 팔았어요. 거기다가 그 와중에 또 양고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 얘들 양고기도 먹을까 물어봤더니 양고기도 먹는데요. 그래서 양고기, 양갈비 뭐 이런 거, 솔직히 그런 건 몰랐었거든요. 전공 오래 했지만 양고기, 양갈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뛰었어요. 고기 매출이 하여튼간 많이 뛰었어요. 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날따라 애들이 이걸 어디서 사고, 왜 나도 파는데, 우리 매장에서도 파는데 왜 저걸 멀리 가서 사올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님으로 만들었어요. 제 손님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도 계속 옵니다. 그래도 이 불경기에 그래도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사가니까, 걔들이 볼라 정각만 해도 지금 수백 박스 팔았어요. 제가 마트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 띄우기 힘들거든요. 고기 매출이 한 달에 뭐 1억씩 뭐 이렇게 뜨는 매장이 아니라, 끼케야 한 달에 뭐 3천, 2천 이 매장이 있거든요. 걔들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마진은 솔직히 한 25%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팔면 많이 남은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힘든 것도 없어요. 우리 국내산 뭐 돼지나 한우처럼 뭐 모양 내서 이쁘게 진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덩어리로 놨다가 애들 오면 톱으로 쫙 잘라주면 돼요. 잘라서 1kg 2kg 잘라주면 돼요. 냉장에 살짝 하루 정도 녹이고 바로 썰어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할 줄 아는 이런 좀 센스가 있고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딱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손님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쪽 손님은 제가 원해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어차피 할 거면 웃으면서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기분이 안 좋은 말 툭툭 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손님들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가면은 틀림없이 이제 매출도 뜹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 손님을 이제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와요. 점점
그 사람들을 위한 대비도 해야 된다. 외국인들을 대비를 해야 되고, 외국인 고객들도 무시하면 안 되고,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좀 싸게 팔고, 마진은 없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나라보다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걔들은 엄청 먹습니다. 등치들도 크고. 그러니까 뭐 한 번 사가면 몇 킬로는 기본으로 사가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없는 데도 있겠죠.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제 말은 혹시 주위에 뭐 외국인들 있다 그러면은 싸게 준다고 오라고 해갖고 꼬셔서, 그런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많이 팔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손님을 위한 준비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이라기보다 이제 추세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세상은 이제 지났어요. 싸고 좋은 걸 많이 찾아요, 요즘. 그리고 한 명 사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드렸고, 로드샵이 월세가 싸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드샵은 비싸봐야 200에서 300 뭐 더 하는 데도 있겠죠. 뭐 하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마트 한 200평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본 매출이 200이 나와요. 200이 나오면 한 달에 6천이잖아요. 6천이면 10%만 해도 600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트가 수수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고, 장사 안 되는데 뭐 100평 미만은 뭐 한 마트가 싼 데도 있어요. 100평 미만은 정말 쌉니다. 뭐 120, 150 뭐 이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런 데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100평짜리 매장에는 마트 매출이 평균 400에서 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100평 밑에는 보통 매출이 아무리 많이 떠야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날고 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매출이 20년을 했건 30년을 했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주위에 로드샵도 있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100평 미만. 근데 물론 자기가 이제 잘하면 어느 정도 뜨겠지만 200 이상 매출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100도 힘들고, 요즘 같은 시대면 100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100평 이하는 뭐 마트 싸죠. 100도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냥 몸만 들어와서 뭐 하라는 데도 있어요. 장사 안 되는 데는. 그런 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이왕 마트를 들어가실 거면 최소 200평, 150평 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 기본이 했을 때 다 조회해보면 나오잖아요. 요즘 포스가 있기 때문에 조회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데는 한 평균 200은 나와야, 최소 200은 나와야 한 달에 6천원 팔아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파는 데를 적극적으로 발품을 해갖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무턱대고 이거 괜찮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괜찮다, 이런 마인드는 죽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거짓말 아니라 2500세대 있었고 마트 정면이었어요. 정면. 마트 정면에 아파트가 빽빽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마트였었는데 들어갔죠. 망했습니다. 망했어. 근데 그 마트가 120평 정도, 100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동네 자체가 원래 고기를 안 먹는 동네였어요. 그런 걸 안 알아보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뼈 아프게 느낀 거예요. 만약에 마트를 갈 거면 100평 밑에는 웬만하면은 비추천을 해드리고, 150평 이상. 그리고 이제 마트 사장들이 뭐 장난치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1년에서 2년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마트 사장 뭐 악덕 같은 놈 만나면은 재수 없는 거지만, 그런 데는 다 요즘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소문이 나요. 그런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잘 보고 들어가야지, 뭐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다 망하죠. 그런 사장들은 다 소문이 나요.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몇 번만 물어봐도 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마트는 처음에 하실 분들 들어가시면 150평 이상. 요즘 보증금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억 달러, 7천만 원 달러 막, 그런데 요즘 200평 마트도 뭐 5천 이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할만해요. 그리고 6, 7천 매출 나오는데 그런 데 들어갈 만합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가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죠. 마트를 보시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매출 보시고, 발품 파셔서 발품 보시고, 주위 상권 분석 꼭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임 소작업, 외국인들 무시하지 말라. 요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요. 또 발골이라든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세요. 근데 안 배워도 됩니다. 그래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를 더 파는 게 나아요. 잘 나가는 매장은 발골할 시간이 없어요.
진열할 시간도 없는데 뭐 발굴할 시간이 어딨어. 그쵸? 잘 나가는 매장은 마트가 됐건 로드샵이 됐건 진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발굴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워놓으면 좋지만은 굳이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되고 장사가 목적이지. 근데 배워놓으면은 직원 생활할 때는 괜찮아. 직원 생활할 때는 괜찮죠. 직원 생활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해주니까 굳이 꼭 못 배웠다고 마음 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배워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자, 요점은 딱 이거예요. 창업하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로드샵부터 시작했다가 뭐 매출 몇마다 안 떠갖고 죽는 애들 엄청 봤어요. 마트는 그나마 덜 망했어요. 내가 주위에 뭐 수백 명을 봤는데 본인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손님한테 항상 친절을 하셔야 돼요. 손님 오면 항상 인사를 하고, 손님 응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팁을 드리면, 전에 이분이 뭘 사갔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셨냐고, 그럼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손님하고 나의 관계가 조금 더 벽이 있었던 게 조금씩 허물어져요. 그러면 집안 얘기도 하고 막 다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손님은 이제 계속 매니아가 되는 거죠. 손님 응대를 항상 웃으면서 내가 팔았을 때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걸 기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딱 이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손님들도 좋아하니까 그 점 뭐 명심하시고 1인 가족 시대니까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특히 외국인들 요즘 많이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이 넘어오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무비자로 뭐 50만 명이 더 넘어온다 막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시고, 또 양고기 이런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연구를 하셔갖고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더 많은 매출 올리고 잘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